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광고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사토 미유키라고 합니다. 몇 주 전 NHK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한국 미래를 설계하다가 일본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깊은 생각 없이 흘려보내곤 했던 제게 이번 방송은 충격적인 내용을 던져주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산업과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그동안 일본이 놓쳤던 부분을 가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방송 이후 제 주변에서는 평소 조용하던 동료들, 아버지 세대의 친구들까지 하나같이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기술 강국이라고 믿어왔던 우리에게 한국이 이제는 더 앞서 있는 나라로 보여지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다음 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긴급회의 내용이 뉴스로 보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NHK가 다뤘던 한국의 산업적 성과들을 면밀히 분석하며 일본이 무엇을 놓쳤는지 논의했다고 해요.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방식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뒤처질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광고 회사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던 동료들조차 그날만큼은 다큐멘터리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특히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포스코의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삼성이 이미 육지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고? 일본은 아직도 오지 상용화에 발목 잡혀 있는데 현대 조선소에서 그 수많은 배들이 동시에 건조되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 우리 조선소들은 하나둘 문 닫고 있는데 말이야. 심지어 50대 초반의 마케팅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삼성이 일본 기술을 따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건 20년 전 이야기였더군.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야.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사람들의 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송 이후 일본 기업들이 빠르게 한국 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전자기기 제조업체 중 하나인 S사는 방송 직후 긴급하게 사내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 시장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물어보니 그들은 삼성이 사용하는 극자 외선 UV 장비와 관련된 협력 기회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인 자동차 부품 제조사 H사에서는 한국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연구팀을 새롭게 조직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 다큐멘터리에 포함되었는데 이 때문에 H사 내부에서도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생겨났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가 일본에서 환영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송 후 일부 보수적인 매체와 사람들은 왜 공영방송 NHK가 한국을 칭찬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유명 칼럼니스트는 신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식의 보도는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의 성공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하지만 이 칼럼이 발표된 이후에도 인터넷에서는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내용의 사실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내 젊은 층은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다며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을 칭찬하는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 기성세대는 여전히 한국은 일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했죠.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일본의 산업 정책을 이끌었던 아버지는 늘 한국을 폄하하는 발언을 자주 하셨거든요.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내실은 없어.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로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이번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삼성이 이제 일본 기업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더군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아버지는 저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유키, 내가 일하는 광고업계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할 기회가 있니? 내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그런 날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말은 제게 큰 눌림으로 다가왔습니다. NHK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 일본 사회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다큐멘터리에서 언급된 한국 기업들과의 비교를 둘러싼 일본 기업들의 긴박한 움직임이었죠. 제 회사에서도 평소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 기업들이 갑자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 회의에서 마케팅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NHK 다큐멘터리에서 삼성이 보여준 6G 기술과 LG화학의 배터리 개발 이야기를 보셨습니까? 경쟁사로 생각지도 않았던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팀장님은 한국 제품을 언급할 때마다 약간의 우월감을 드러내곤 했거든요. 한국 제품은 싸지만 내구성이 떨어져. 일본 소비자들이라면 우리 제품을 선택하지.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일본 내 기업들에게도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우리 팀은 곧바로 한국 시장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IT 산업, 전기차 시장, 그리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일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이었죠. 특히 삼성이 주도하는 반도체 시장과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은 팀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었습니다. 한 동료가 자료를 조사하던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캠퍼스에서 사용되는 극자외선 장비가 일본에서 생산된 장비보다 성능이 월등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 격차가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 이에 대해 또 다른 동료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고가의 기술 장비에 투자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일본은 그 당시 시장 점유율에만 집착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먹고 살 때 그들은 미래를 준비한 거죠. 회의가 끝난 후에도 마음이 계속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기술력이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다는 사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와 언론도 NHK 다큐멘터리가 지적한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는 방송 직후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솔직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제조업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혁신과 도전을 소홀히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철강업체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포스코는 친환경 기술로 철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서 다룬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철강업계의 생산량은 10년 전에 비해 급감했지만 한국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며 환경 규제에도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주요 경제신문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과의 격차를 어떻게 벌리고 있는지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일본이 과연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소에는 NHK 다큐멘터리 같은 방송에 대해 무관심하던 아버지가 이번만큼은 방송 내용을 꼼꼼히 챙겨보셨던 모양이더군요. 삼성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더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아버지. 단순히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개발 중인 6G 기술은 미래를 선도할 가능성이 커요. LG화학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삼성을 흉내내는 회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도 아니게 되어버렸구나.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진 건 아닐까?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한국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성과 변화가 일본 전체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큐멘터리에서 언급되었던 현대중공업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일본의 한 대기업이 한국조선소와 협력하기 위해 파견팀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기사를 읽으며 저는 일본이 결국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스코와 관련된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철강업체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공정 데이터를 검토하기 위해 교류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예전에는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배우는 일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그 흐름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도 NHK 다큐멘터리가 불러온 충격을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하며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우리도 이제 과거를 벗어나야 한다는 해시태그가 확산되었고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한국의 도전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당연히 선도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느껴졌습니다. NHK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국을 조명한 것 이상의 파장을 일본 사회에 남기고 있었습니다. NHK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일본 내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방송 초반의 단순한 충격과 감탄을 넘어 이제는 일본 내부에서 자성과 반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단순히 기업이나 기술을 넘어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다큐멘터리 이후 경제산업성에서는 일본 제조업 부흥 전략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심포지엄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만의 일이겠지만 이번에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낸 반향 때문인지 많은 언론사들이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 중 하나가 제게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기술강국이라는 자부심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혁신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발표를 듣던 중 저는 잠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는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한 토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력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왔습니다. 일본이 이런 도전 정신을 되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의 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주변의 반응을 살피며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을 절대적인 선도국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한국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 캠페인을 준비하라는 요청이 본사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런 변화가 흥미롭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여전히 반발심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회의 도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해야 하나요? 일본 기업은 일본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팀원들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NHK 다큐멘터리를 다시 보세요. 한국이 일본을 초월한 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이 논의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던 회의가 이날만큼은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일본 내에서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와 사고방식에 따라 크게 갈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경제산업성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일본의 산업정책을 주도했던 분인데 평소 한국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죠. 한국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 내실은 없어.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로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야. 그런데 다큐멘터리 이후 아버지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성이 보여준 기술력,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그리고 포스코의 철강 기술 모두 놀라운 수준이더구나. 일본은 정말로 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완고했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바꿀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이후로도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자주 찾아보셨고 심지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기회가 있지 않겠니? 우리 세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구나. 이 대화는 저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한국의 성공을 조명한데 그치지 않고 일본 내부의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NHK 다큐멘터리에서 다뤄졌던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한 대형 부품 제조업체가 현대중공업과 협력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기사에는 흥미로운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선도하는 기술로 일본과 협력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말을 읽으며 저는 감탄과 동시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너무 오래 안주해 있던 것이 아닐까. 한국은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며 결국 우리를 앞서 나갔다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우물 안개구리였구나. 한국의 도약은 단순히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넘어 그들의 도전 정신과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 덕분이었습니다. 일본이 과연 이런 자세를 되찾을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NHK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2달이 지난 지금 일본 사회는 여전히 한국의 성과에 대한 논의로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는 단순히 한국을 칭찬하거나 부러워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놓쳐온 것들에 대해 반성하고 변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광고 회사에서도 한국 관련 프로젝트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한국의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광고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LG화학과의 협력을 타진했습니다. 과거라면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꺼렸을 법한 회사 내부 분위기가 이번에는 사뭇 달랐습니다. 팀장님은 회의 도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LG화학과의 협력은 단순히 광고 효과를 넘어서 우리 회사에도 새로운 자극이 될 겁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이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전통과 자부심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제 개인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최근 들어 종종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미유키,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일본은 항상 세계의 선두에 있던 나라였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위치를 한국에 내준 것 같구나. 내가 경제산업성에 있을 때 왜 더 큰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된다. 평소 완고했던 아버지의 이런 변화는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아버지가 한국의 삼성, LG, 포스코 등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아버지가 정말로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그 노트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퇴임 후에도 계속 고민해왔던 일본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란다. 이제는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지만 내 세대는 다를 거야. 너희가 이끌어갈 일본은 더 유연하고 도전적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기도 했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NHK 다큐멘터리 이후 SNS와 각종 포럼에서도 한국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일본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고 한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한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 유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했다. 일본도 이제는 배워야 한다. 과거의 성공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저는 이 글을 보며 다시 한번 다큐멘터리의 힘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조명한 데 그치지 않고 일본 내부에서 변화의 목소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한국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NHK 다큐멘터리 자체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본 사회 전체가 서서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과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도전 정신, 젊은 세대의 열정,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일본에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모습은 일본 젊은이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NHK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다큐멘터리의 클로징 멘트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전과 혁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끝없는 열망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일본은 이제 그 열망을 배워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말을 되새기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도 다시 도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미유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기억에 남는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탐사대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